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 이종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0년에 KBS 공주방송국에 발령이 나서 와서 보니까 공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산성, 저쪽에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금강, 또 그 철교. 그래서 2월에 발령 나서 와가지고 5월에 이사를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6년 됐습니다. 공주 시민입니다. 요즘엔 또 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공주 고도 육성 아카데미를 공부했고, 또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 공주에는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의 심정이 또 아름답거든요. 아까도 이 공산성을 올라오면서 느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작은 성이 시내 가운데 있다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산책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1년 전 7월 7일에 우리 공산성하고 저쪽에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시장님, 그때 현장에서 느끼신 감회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등재되리라고 믿고 가신 거죠? 예. 그때 그래서 사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예. 여기 그날 같이 갔던 우리 이혜선 당시 시의회 의장님 오셨는데, 우리 대표단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유네스코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에 나경원 예통위원장 이렇게 오셨고, 유네스코 대사, 그다음에 본 총영사, 많은 그 애교진들이 와서 뒤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난 것은 뭐냐면은, 우선 우리나라의 백제 유적을 먼저 처리하고, 일본 것은 다음 달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이제 등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금방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재하기 전에 공주에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관이 유네스코에서 2차례나 왔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기념품 주면서 이렇게 악수한 분 잠깐 보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북경대학교의 왕리진 교수라고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제가 나도 좀 건축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자기가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서 심사를 좀 잘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뉴스를 봤지만 흥분했잖아요. 우리 다 흥분했지 않습니까? 됐구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됐구나. 이혜준 교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뉴스 보셨죠? 그때 발표하는 상황을. 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이 그 시장님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날 행사라는 건 사전에 학술적으로 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중간에 변수가 생길까봐 저희는 무지 걱정을 했던 건데, 그게 해결되니까 그냥 다들 좋아하고 그랬었죠. 네. 정진석 의원께서는 그때 국회 사무총장직이었던가요? 물러나서 이제 공주의 야인으로 내려와 있을 공주에 때죠. 계시면서 봤군요. 저로서도 굉장히 그때 그 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 우리의 소중한 이 무령왕릉 공산성을 비롯한 백제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했고 또 노력을 한 결과고, 또 우리 오시덕 시장님이 정말 그 최일선에서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셔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초선 의원 시절인 2001년도 10월 달에 그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비롯한 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백제 역사 유적을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서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요청을 처음에서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충남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였어요.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 제가 이제 고문을 맡았고 공주대 총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무령왕릉 공산성을 비롯한 우리의 소중한 이 역사 문화유산을 꼭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공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이룬 그런 보람스러운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순 의장님도 굉장히 흥분하셨죠? 고맙습니다. 네. 아까 시장님 말씀이 지난 8월에 공주 시민이 20명이 늘어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9월엔 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주가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등재된 이후에 관광객도 자꾸 늘지 않습니까? 예, 몇 배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잘 가꾸시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그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관광객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좀 부풀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3, 4배 늘었다고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산성 쪽에 제일 증가세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송산이고 부분 그거보다 증가세가 약간,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배 이상은 다 늘어서 많이들 오시고, 특히 외국 관광객이라고 할까, 하여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제가 어디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을 찾아다니는 여행 그 매니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8천만 명 내지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봐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님, 오늘 국회 백제문화 연구 네.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니까 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후속 조치를 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예. 첫째는 그동안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던 그 유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제 역사 유적 그 보존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것을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과 함께 그 부여와 공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안을 꼭 좀 통과시킬 구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여길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국회 그렇습니다. 분원을 아까 세종에다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뭐 그것도 뭐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역시 이제 저는 그 궁극적으로 이 행정수도 우리 인근에 이제 세종시와 공주시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세종시의 그 일부 중앙 정부만 좀 와놓고 국회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많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내다버리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런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아주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는 이 세종시 공무원들을 국회에 불려 올려서 하루 종일 세워놓을 것만이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세종시에 내려가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세종시의 그 중앙정부청사에 국회 회의실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예. 여의도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똑같이 생긴 국회 회의실을 세종시 정부청사에 만들어 놓고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양쪽이 노력을 해서 이런 행정 비효율을 줄여보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도 다 세종시 인근으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 주장을 아닙니까? 했었는데 이것이 뭐 우리 법률가도 옆에 계시지만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이혜준 교수님,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처음 이제 1, 2, 3년간은 많은 관광객이 온다지만 잘못 관리하면 그거 뭐 등재됐는데 가봐도 별거 없대. 그러면 자꾸 떨어진다면서요. 그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님도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고 대개 이제 한 1년 정도는 하여튼 이게 유명세를 탈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되려면 공주나 부여, 익산만의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우리 시민들 오셨으니까 생각할 거는 세계유산이라는 게 옛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하고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시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현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미래에 발전한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도시에 자랑스럽게 살면서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머리쓰기예요. 유적은 있는 거 사진 찍고 중요하다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계속 다음 세대로 남겨주는 중요해요. 이제 그런 작업들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도시로 머무르지 말고 미래의 관광도시, 미래의 문화도시, 이렇게 예술도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성백제에서 475년에 문주왕 때 일이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공주로 왔습니까? 이 토크쇼라는 게 역사 선생님 와가 역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난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걸 재미나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가지고 가장 잘 재미있게 푸시는 분이 이혜준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분이 이정도.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공주 분들도 있고 외지 분들도 있는데 공주로 왜 왔을까를 이제 설명을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쪽으로 설명할 때 자세히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수천리 고분군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무령왕릉이나 이 송산리 고분군의 세계유산이 된 유적 이전에 공주의 토착적으로 마련됐던 유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적이 발견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03년인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무령왕릉 발굴 이후에 최대의 발굴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도 못했던 문화유적이 공주에서 나온 거 그것이 백제 웅진 고도 이전의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천리 유적을 보면서 거기에 왕관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중국에서 온 도자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수천리 고분군이 발견되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웅진 백제가 도성으로 결정되기 전에 공주에 있던 토착 세력이 끝발이 좋았다. 문화가 높았다. 세력이 컸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다 기원 못 하실 거예요.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죽습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문주왕이 이제 오거든요. 삼군왕 이렇게. 근데 그때 전국에 있는 백제 지역에서 지원군이 올라갔는데 이미 상황이 끝나버려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와서 한 10여일 사이에 한 성을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갔던 전국에서 올라온 백제 세력들이 지원군들이 갔다가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공주로 왔을 거란 말이죠. 저 안 살아서 몰라요. 그때 안 살아봐서. 근데 그럴 때 왜 공주가 선택됐는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공주가 조건이 좋다. 방어도 좋고 뭐도 좋다. 이런 게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수천리 세력이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글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천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고분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만하루 전설 아시잖아요. 예. 회장님은 정확히 아세요? 고만하루 전설? 뭐 대충 압니다. 대충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제자라고 그랬잖아. 아득한 옛날. 그렇게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단군스라에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는데 여기는 곰이 사람인 사냥꾼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나무꾼이지 사냥꾼. 왜 사냥꾼입니까? 나무꾼, 효자 나무꾼.
거기까지 도읍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지 몰라요. 지금 이제 교수님 설명대로 한성백제에서 치열한 전투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주로 도읍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도읍을 정할 때 보면은 이 강이 배후에 있어요 보통, 그죠? 이 마을의 고을의 뒤에 강이 이렇게 병풍처럼 있게 돼 있다고요. 근데 공주는 앞에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공산성이 그 강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인가 요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강이 말하자면 그 전쟁에 대비한 어떤 방어선이라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요충지로서의 공주를 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장사하는데 왜 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한테 우리 학생들을 얘기하면 지금 지세를 말씀하셨는데 한성 지역의 백제 왕도하고요 공주의 백제 왕도하고 부여의 백제 왕도가 사실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제 시절에는 그런 데가 왕도가 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가 객기 부려가지고 여기다 하자는 못하는 거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백제가 천도할 때 차량고개를 넘어서 고속도로 타고 온 줄 알아요. 어디로 왔을까요? 한강 서울에서 올 때 공주로 올 때 어디로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저기 장안 군산 사이에서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오다가 제 생각에는 부여쯤 와서 전하 여기서 여기 머릅시다 하실 때 아니요 더 들어가 그래서 일리 온 거 아닌가요? 내려가다가 여기가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 가깝지만 사실은 배로 오면 여기가 더 먼데요. 이제 그런 걸 선택하는데 그것도 지리만 본 게 아니라 여기에 손을 맞춰줄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세력이 수천리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고만하루 전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만하루 전설의 핵심은 뭐냐면 나무꾼과 곰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굴 속에 같이 살다가 새끼를 낳는데 곰을 3마리 낳고 그 다음에 나무꾼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곰이 한스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한 맺힌 소리를 하다가 자기 자식을 곰날에 빠뜨려주고 자기를 빠뜨려 죽었다. 그 뒤에 고만하루가 이상하게 로렐라이가 됐다. 뭐 사람이 가면 밑에서 잡아다니고 배가 뒤집히고 그래서 공주 사람들이 고만하루에 사당을 지어서 곰이 이거 원한을 풀어주자. 이게 고만하루 전설의 핵심이에요. 아시죠? 예지소음분 처음 들을지 몰라요. 근데 재밌어요? 어쨌거나 문주왕이 여기 공주에 가서 새 틀을 잡고 도읍을 정해야 되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예. 그 제가 고만하루 전설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설이 1000년을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공주 사람 정서에 그 전설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 곰이 바로 저 연미산에 살았던 곰이 바로 수천리 세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공주의 토착 세력. 예. 근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서울에 있던 한성백제 왕실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전쟁 피해서 와서 여기서 만나서 같이 살다가 새끼 셋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공주에서 왕이 넷 낳았잖아요. 그리고 부여로 갔잖아요.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마라 여기 그냥 있으라 그러는데 가니까 서운해가지고 아쉬웠다. 이런 스토리가 공주 사람 정서에 맞으니까 내려왔다.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수천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문화성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보고 이거는 공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자연환경 플러스 세력 그 다음에 고만하루 전설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보이지 않게 공주 백제 역사하고 맞아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저도 한마디 좀 네. 할까요? 시간 주실래요? 아니 저는 이혜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수천리에 그 살던 세력들은 어디 책에 보니까 그래요. 그건 야사인 것 같은데 백제가 이제 온조 백제하고 비류 백제가 있는데 온조 백제는 한성 쪽이고 비류 백제는 당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충남 지역에 근거지를 틀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력이 모였던 데가 수천리 고분군을 비롯한 그 일대의 그 세력들이다. 근데 아까 또 이혜진 교수님 말씀대로 그 전서부터도 이곳에는 무언가 집단적으로 사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데 비류백제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백제의 주도권을 온조 세력과 비류 세력이 같이 서로 나눠가지고
했대. 그러니까 백제 왕조의 임금님들을 보면은 비륙의 온족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제 한성 백제가 망하고 갈 수 있고 의지할 곳은 이북 형제간이니까 제일 믿을 만한 데는 여기다 하는 거와 지리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맞는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일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석장리 그 박물관에서 구석기 유적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에서 살던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가 그만큼 살기 좋아서 그전부터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런 세력들도 있고, 또 백제 삼국시대의 비류 왕자가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백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적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연합국가라는 겁니다. 담노제라는 지방자치를 한 그런 국가라는 그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 공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원조예요, 원조. 예. 우리 민족의 원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우리 박수. 시장님 지금 몇 시입니까? 시간. 그만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시장님 어떻게 더 가꾸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아까 여기 정진석 대표님도 계시고 신발짝이 잘 맞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하여튼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조건이 잘 보존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라. 그것이 안 되면은 재심사에서 떨어뜨리겠다. 지금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관리 잘하는 게 우리 저 시청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풀 한 포기 벽돌 하나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꾸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와, 여기를 좀 더불어서 우리 공주 구시가지 원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도 보존 육성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주거 환경 사업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쭉 해서 그야말로 관광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헤쳐나가서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정진석 원내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국회에서 또 이렇게 힘을 많이 써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유산도시 공주가 더욱 아름답게 발전되고 우리 공주 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그래서 전 국민과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공주가 되길 바라면서 만세 삼창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공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만세! 행복하십시오.